반갑습니다. 그라제라입니다. 자, 오늘 실내에서 감성돔 초보조사님들이 이제 영등철의 최저 수온을 찍고 이제 조금씩 수온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봄철, 우리가 봄철이라면 산란기 때 낚시를 기피하는 그 시기까지가 감성돔 낚시가 다시 한번 활발하게 활기를 띱니다. 그래서 감성돔 초보조사님들이 지금 시즌부터 좀 공략하기 좋은 여밭지형에 거기에 가장 좀 적합하고 운영하기 좋은 또 입질 받기도 좋은 그러한 채비법에 대해서 오늘 잠깐 실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에 보듯이 간단한 소품과 찌 그리고 수중찌 이렇게만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모든 어종들이 봄철 채비 또 거기에 맞는 지역 포인트 그런 쪽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 채비들도 그렇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어떤 채비로 어떤 지역에서 내려서 효과적으로 좀 공략을 할까 많은 고민들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봄철에 입질을 받기 좀 좋은 쪽이 여밭입니다. 여밭을 공략하기 좀 편한데 선장님들도 그런 쪽이 확률이 높다고 여밭을 많이 추천을 해줍니다. 여밭은 굉장히 조금 까다롭고 잔잔하고 조용하다 보니까 조금 애를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몰 사이에 공략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은 차후에 이제 현장에 나가서 또 설명해야 될 부분이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감성돔 여밭 지역을 공략하는데 좀 적합한 채비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수심에 따라서 호수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수심이 5에서 한 8m 그러면은 우리가 5m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초보자 사람들이 이런저런 자료를 가지고 계산하시는 게 오비 0.5, 5m는 그다음에 8m는 0.8 보통 이제 수심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지지 않습니까? 10m는 1호, 15m는 1.5, 그다음에 1.5인데 물이 좀 잘 간다. 그럼 2호나 3호 단계를 한두 단계 업을 시키죠. 수심과 조류의 세기에 따라서 찌를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밑에 채비입니다. 밑채비. 이러한 뽕돌이나 수중찌를 가지고 먼저 기준을 잡고요. 이 기준에 어울릴 수 있는 그 다음에 그 찌, 이 찌를 선택을 하는 거죠.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이 뽕돌과 수중찌 이런 거를 과연 지금 내가 선정하고 내가 내려서 공략해야 될 수심에서는 어떤 게 어울릴지 이걸 먼저 선정을 하는 거죠. 바다 밑속의 채비를.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여기에 맞는 바다 밑채비에 맞는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찌가 어떤 건지 그 다음 것을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반대로 하죠. 초보조사님들은 자 0.5호 구멍찌나 0.85 구멍찌를 선택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0.5 구멍찌를 선택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보통 찌에 보통 보면은 이제 여부력 같은 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0.5면 B 그 다음 옆에는 이제 이 찌의 무게 139g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0.5지만은 좀 부피가 크고 자중이 나가서 조금 더 원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찌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여부력이죠. 여부력이라는 것은 0.5호 찌와 마이너스 0.5 수중찌의 B뽕돌을 채우게 되면 이 찌가 가지고 있는 잔존 부력이 아주 예민하게 딱 맞아 떨어진다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찌만 던지면 이렇게 수면에 나와 있습니다. 동동 떠다니는 게. 그 다음에 수중찌를 채우면 이렇게 살짝 더 들어가죠. 그게 B뽕돌을 아까 얘기한 대로 여부력까지 다 잡아주기 위해서 예민성 잡아주기 위해서 채우게 되면 수면에서 얘가 보일까 말까 하고 살짝 이렇게 잠겨버립니다. 이렇게 떠다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지금 찌들은 수중찌와 뽕돌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초보조사님들이 제일 먼저 실수를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B찌를 요즘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B찌가 저부력과 고부력의 딱 기준입니다. B가 이제 2B, 3B, 4B, 5B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06부터는 0.6호, 그 다음에 08, 1호 그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B 밑으로는 G1, G2, G3 쭉 G7까지 갑니다. G1부터 쭉 7번까지 있는데 1번이 제일 크죠. 같은 G여서 G1번이 크고 G7번이 제일 작습니다. 뽕돌이 예를 들어서 이걸 보여드리면
3번과 7번의 뽕돌 크기가 이렇게 확 틀려집니다. 7번이 큰 게 아니고 숫자가 작은 게 G는 크고 7번으로 갈수록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초보조사님들이 지금 뭐를 실수하냐 그러면 보통 2비로 채비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런데 2비를 채비하고 2비니까 B뽕돌 2개 물리면 딱 맞을 거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채비를 하셔가지고 수중지 없이 뽕돌, B뽕돌을 2개를 분납을 해서 수중지 없이 내리는 게 좋습니다. 채비는 좋은데, 그람 시도와 방법은 좋은데 부력의 계산을 잘못하는 겁니다. 자, B뽕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표를 좀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표입니다. 자, B 같은 경우에는 0.55g, 그 다음에 2B 같은 경우는 0.75g입니다. 자, 그렇죠. 자, 근데 B뽕돌을 2개를 채워버리면 1.10이 되어버리죠. 0.75보다는 B뽕돌 2개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렇게 2B지에 B뽕돌 2개를 채우면 G가 서서히 투제로처럼 하강을 합니다. 그럼 이제 초보조사님 당황을 하죠. 분명히 2B지에 B뽕돌 2개를 채웠는데 G가 이렇게 내려가 버리니까 이 G가 가지고 있는 G의 부력보다는 밑에 침력이 더 강하다 보니까 당연히 끌고 내려가 버리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만 이해만 하시면 구멍찌가 어떻게 호수로 구별되는지, 그 다음에 뽕돌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그 다음에 수중찌는 어떻게 해서 구분이 되는지, 그 세 가지만 좀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알면 채비하는 데는 조금 편하죠. 여밭의 감성돔을 봄철에 공략하기 위해서는 이 빗질을 많이 씁니다. 빗질. 빗질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회사들마다. 근데 저는 반달 구슬이 없는 빗질을 쓰는 것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 푸가 건데, 푸가에서 나온 이런 빗 시스템 홀, 제가 저번에 설명드린 면사 매듭이 이 작은 구멍 홀을 통과하지 못하죠. 아티누스 거도 그러죠. 위에 상부 홀은 이렇게 큰데 밑에 홀을 보면 아주 작습니다. 면사가 통과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반달 구슬이 필요 없이 낚시하는 그런 비조법에 아주 유용한 그런 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봄철 감성돔 채비를 함에 있어서 초보조사님들이 조금 편하게 유용하게 채비하고 세팅도 하고 운용할 수 있는, 오늘은 이거 다 치우고, 자, B 가장 기준이 되는 비조법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채비를 하실 때 자기가 현재 내려있는 지역의 수심으로 B지를 선택했을 경우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 자, 얘는 지금 B의 수중지죠. 자, B 수중지를 이렇게 채우고, 뭐 쿠션 고무 넣고 돌에 달고 이렇게 채비를 쭉 할 겁니다만은, 자, 이 수중지를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부터는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채비의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수중지가 꼭 필요하지만, 이 수중지로 인해서 입질을 못 받거나 또는 예민한 입질을 변해버리는 그러한 또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얘는 무겁고 목줄은 또 조를 타고 각도를 이루다 보면 니은자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B지를 쓰고 수심 얕은 여밭에 조류가 완만하거나 약하거나 그럴 때는 수중지를 가급적이면 쓰지 마십시오. 쓰지 말고 뽕돌로만 가지고 분납을 하든지, 그게 훨씬 더 채비가 안정적이고 예민한 입질도 훨씬 더 빨리 입질도 받고 그럴 수 있습니다. 왕성하게. 그래서 꼭 구멍찌를 썼다 해서 거기에 맞는 수중찌를 달려고 애쓰지 마시라, 그 얘기입니다. 뭐 한겨울 또 뭐 긴꼬리 낚시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수중찌가 좋을 때도 있지만 독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자, G3 조류를 조금 타고 있는 그러한 이것도 수중찌 같은 개념입니다. 멀티 수중찌라 해서 요즘에 많이 나오죠. 자, 0.52 채 1g도 안 되죠. 1g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B, 자, B 수중찌 2.2, 엄청난 차이죠. 4배 정도의 무게 차이입니다. 조류를 조금 더 잘 타면서 가벼운, 자, 이런 걸 써주게 되면 채비의 꺾임 현상은 훨씬 더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이용을 해서 채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꺾이지 않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해 보셔야 되고, 채비하실 때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뽕돌을, 이런 수중지를 달지 않고, 아까 말한 대로 뽕돌 무게로만 바로 하셔도 됩니다. 여밭 공략할 때는. 그렇게 또 생각해 보면, 바란스나 어떤 채비 꺾임, 어떤 그런 쪽으로는 수중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무거운 수중지 같은 거를 사용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은 이러한 소품들, 요즘에 좋은 거 많이 나와 있으니까 조류도 잘 타면서 가볍고 채비 꺾임도 덜한 이런 걸로, 또 이것도 제외하고 그냥 뽕돌로만 2개 분납을 하는 수중지 없이, 자, 그런 채비도 잘 먹힙니다. 여밭에서는. 자, 채비를 마쳤습니다. 채비야 뭐 다 하실 줄 아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만 이제 설명을 좀 드리죠. 자,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반달구슬 쓰지 않는 전 시스템 홀이 장착이 된 찌를 즐겨 쓴다 했습니다. 이 하부에 구멍 홀이 작아서 이렇게 상부에 면사가 통과되면 하부에 이게 걸립니다. 이렇게 안 내려오죠. 이렇게 걸리죠. 그래서 즐겨 쓰는 찌가 이제 이런 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초보조사분들은 항상 제가 설명드린 게, 면사를 2가지로 색상을 다른 걸로 해서 하라. 첫 번째 노란 거는 바늘에서부터 전체 수심을 나타내는 게 이 노란색 면사고, 위에는 쉽게 말하면 찌를 위치를 또는 조류의 흐름 내지는 채비가 잘 내려가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면사 매듭입니다. 얘는. 그래서 면사를 초보분들은 이렇게 2가지로, 노란색, 빨간색. 찌가 빨간색이니까 여기는 노란색을 했고, 그 뒤쪽으로는 빨간색을 했고, 찌가 만약 형광등색이면 반대로 앞에 거를 빨간색, 뒤에 걸 노란색, 이렇게 보색이 되게끔 하면 편합니다. 이건 제가 감성돔, 뱅에돔 초보조사님들한테 무조건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면사 2개 쪽의 얘기는 끝났고요. 자, 채비가 지금 도래부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도래와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이 멀티 수중지, 지금 이거 이제 아까 영상에 보여드린 G3입니다. G3. 자, 이 재질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소프트해서 이 딱딱한 구멍찌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기 때문에 채비를 하실 때 여기에 구슬 같은 거를 채우지 않습니다. 쿠션 고무는 전혀 필요가 없죠. 그거는 채비는 간결할 수 좋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게 있으면은 그런 소품들은 쓰지 마십시오. 자, 이 2개가 탁탁탁 부딪혀 가지고 하더라도 이 찌에 대한 데미지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멀티 수중찌와 사이에는 자, O형 고무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얘가 없어도 어느 정도는 버틸 겁니다. 고무가. 그런데 얘는 지금 도래는 이렇게 보면 이게 조금 더 파고 들어가는 힘이 세집니다. 사용하다 보면 이 고무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들어가 버리죠. 무게감으로 하다 보면. 그래서 O형 고무를 넣어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방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는 하나씩 넣어줘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제 목줄의 길인데,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수심이 5m면 보통 자 고수분들이나 또 여바 지역을 전문적으로 좀 공략하시는 분들은 목줄의 길이만으로도 바로 입질을 받을 수 있겠고, 목줄은 막 4m권 그렇게 많이 씁니다. 5m를 공략하더라도 1m 차이밖에 안 나니까 뭐 거의 목줄로 잡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고수분들이나 이런 영상에 목줄을 4m 줘가지고 여밭을 공략한다 해서 초보조사님들도 똑같이 4m를 줘서 따라하기에는 제압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목줄 길이를 캐스팅하기 편하고 내가 미끼 달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 조금 운용하기가 편한 2에서 3m 정도의 목줄의 길이를 사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목줄 길이는 그렇게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뽕돌 같은 경우를 물려야 되는데 조류가 완만하거나 세지 않을 경우에는 뽕돌을 뭐 굳이 안 매도 됩니다. 이 바늘 무게와 크릴 무게와 도래 무게만 가지고도 충분히 천천히 자연스럽게 연출됩니다. 자, 이제 뽕돌의 크기를 하나 이렇게 물렸죠. 자, 이 크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굳이 여부력을 맞추려고 애를 쓰면서 이걸 맞추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여부력이 조금 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낚시꾼의 입장에서 자꾸 예민성하고 자꾸 그렇게 가져가려고 애를 쓰는데, 감성돔이란 대상 어종은 그런 여부력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예민성을 맞추려고 막 부력 맞추고 예민성 맞추고 잔존부력 계산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이 채비가 최대한 자연스럽고 편하게 내릴 수 있는 그런 걸로 구상하셔가지고 채비를 맞춰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입질 받는 게 훨씬 더 편하고 빠르지 않을까 합니다. 자, 오늘 이 채비의 그 핵심은 감성돔 범철의 여밭을 공략할 때 이 채비는 오늘 그래서 수중찌를 꼭지의 부력에 맞는 수중찌를 안 쓰더라도 충분하게 예민하고 슬림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거기에 착안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 수중찌를 빼고 오늘 수중찌 없이도 채비를 하셔가지고 좁쌀뽕돌에 목줄만 가지고 분납을 해서 채비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편하게 낚시를 가능하다. 자, 그걸 잠깐 또 보여드릴게요. 자, 영상에 보는 지금의 채비는 수중찌를 그나마 그렇게 가벼운 수중찌도 쓰지 않고 빼버렸습니다. 자, 수중찌를 빼버린 이렇게 간단한 채비로 현재 했습니다. 자, 이게 B찌고, 자, 아까 말하는 G3의 멀티 수중찌마저도 다 빼버리고요. 그냥 쿠션 고무만 하나 넣어서 이렇게 충격 방지만 하게끔 도래에, 그 다음에 도래 밑에 뽕돌을 하나 작은 걸 물리고, 그 다음에 바늘 쪽에는 조금 더 큰 뽕돌을 물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채비를 조금 더 꺾이는 현상을 조금 적게 하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밑에 뽕돌이, 바늘 쪽에 있는 뽕돌이 조금 이렇게 크죠. 물론 아래 위로 같은 걸 분납하셔도 되고, 밑에 게 조금 더 무거운 게 채비를 안정화시키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이해를 하시겠죠? 어떤 현상인지. 여밭을 공략하고 조류소통이 아주 미비하고 조용한 그런 곳에서는 이렇게 밑채비가 훨씬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그래서 수중찌도 빼버렸고요. 또 작은 멀티 수중찌도 달았지만 그마저도 부담이 되면 그런 것도 빼버리고, 좁쌀뽕돌만 가지고도 이 B찌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입질을 받을 수 있다. 제 얘기는 그 얘기죠. 채비 꼬임도 덜 할 거고 착수음도 훨씬 더 적을 거고요. 운영 같은 이런 것들도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이게 이런 점이 조금 그렇구나 하는 걸 바로 느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보소사님들께 봄철 여밭을 공략하는 그런 채비법으로 굳이 수중찌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이런 쪽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한번 해보시라. 물론 개인적인 생각에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니까 뭐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구나 저런 쪽도 한번 해봐도 괜찮겠다 싶으시면은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아주 벼락 같은 입질이 더 편하게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잔존부력이 많이 남아 있더라도. 자, 아시겠죠? 자, 영상을 찍을 때만 하더라도 아주 가시거리가 안 좋아서 해무가 꽉 꼈는데 이제 다 거쳤습니다. 자, 다음 포인트 또 다른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